네, 미국 시장이 쉬었지만 종목에 대한 연구는 계속됩니다.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, 라이징 스타 시간입니다.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저희에게 문자를 주시면 항시 전문가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. 또 저희 홈페이지도 개설이 됐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이버에 MTN 글로벌 랩을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 접속하시면 뭐 다양한 Q&A 섹션, 맞아요. 여러 가지 섹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여기도 한번 들어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당장 오늘 저녁부터 또 투자에 나설 수 있으니까 준비 잘 해보도록 하죠. 예. 자,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화면으로 종목들 종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글로벌 랩 라이징 스타 뉴욕 증시 종목들입니다. 아이클릭 인터랙티브 아시아가 0.5%가량 올랐고요. 엠코 테크놀로지의 종목 코드 AMKR 3.7%가량 올라서 7달러 4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그룹폰 1.6% 올랐고요. 디지털 터빈도 1%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. 네, 일본의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셉테니 홀딩스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. 세가사미 홀딩스도 6엔 정도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삼바이오는 6%나 뛰었는데요. 이 삼바이오는 뇌신경 질환의 치료약을 개발하는 회사죠. 바이오주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랜드 비즈니스 역시 상승 0.38%로 어제장 거래 마감치였습니다. 라이징 스타 뉴욕 증시 종목들은 4개 다 올랐어요. 네. 요즘 좋아요.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어떻게 갈지 궁금하고 자, 이제는 좀 투자를 해서 좀 나아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. 이제 집 한 채 마련해서 이제 가셔야죠. 저요? 네. 네,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여기 따라가는 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. 네. 예, 자 오늘도 이성배 글로벌랩 연구원과 종목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한 주 동안 왜요? 왜 저를 자, 첫 번째 종목. 네,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? 네, 네.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예. 아, 맞네요. 출연했기 때문에. 되게 예. 길게 본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예. 자, 그럼 오늘 종목 바로 들어가 볼게요. 어떤 네. 종목 얘기해 오늘 볼까요? 이제 신규 종목. 신규 종목이네요. 네, 네, 어, 맞습니다. 네. 엠코 테크놀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반도체 패키징 회사입니다. 반도체 패키징 회사예요. 네, 네. 이 전 세계에서 뭐 1, 2위를 다투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영민준 예컨님 혹시 과거에 그 아남전자 혹은 아남반도체 들어보신 적 아남전자, 아남반도체 들어봤죠?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예. 네, 맞습니다. 이 동사의 모체가 그 아남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, 이제 김양수 회장이 이제 국내에서 이 아남반도체를 설립하고 생산했다라고 하게 되면 당시 이제 아들이든 이 김진주 회장이 미국에서 엠코라는 이제 법인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서 이제 R&D와 영업을 담당했었습니다. 아, 그래서 암코가 AMKOR이 이게 아남 메모리 코리아. 네, 맞습니다. 아. 좋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사실 뭐 국내 반도체 수출 1호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외환위기에서 이 워크아웃을 당하게 되면서 좀 마무리는 안 좋았지만은 이 엠코 같은 경우는 당시 그 시기에 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게 되면서 그 외환위기를 잘 모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생각보다 연시 좀 오래된 기업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환위기 때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장한 이 횟수로 놓고 봐도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. 히스토리를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한국산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금 뭐 미국에도 이제 본사를 두고 있지만은 뭐 아시아와 뭐 유럽에도 이제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송도에도 이 5만 평 규모의 뭐 R&D와 이 생산센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뭐 미국 주식이라 하더라도 좀 친화적인 이런 좀 부분이 익숙하대요. 사실은 좀 낯설었잖아요. 가장 예. 투자하시는 분들이 망설이는 부분이 그것이었는데 이제 모기업이 한국이고 송도에도 그러니까요. 기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니까 좀 투자할 마음이 좀 편하게 좀 먹어지는 것 같긴 그리고 합니다.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생산은 하지만 사실 패키징이나 여타 이퀴먼트 같은 경우는 해외 거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. 맞습니다. 예.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결 자체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이 좀 다릅니다. 이 삼성전자하고 이제 SK하이닉스하고는 다르게 이제 후 공정을 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제 시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뭐 부정적인 측면하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 부정적인 측면부터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후 공정 시장이 분명 따로 있었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 뭐 국내 기업을 포함해서 뭐
글로벌 기업들이 이 자체 내에서 뭐 좀 인하우스하는 이런 추세를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. 그런다 하더라도 이 투자 비용이 상당하고 이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즈니스가 좀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뭐 긍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뭐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뭐 AI,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이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이 발전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는 이제 부분이죠.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를 쓰지 않던 이런 제조업체들도 이제 반도체를 이제 주요 제품으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인하우스가 좀 이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관심 있게 봐도 되는 종목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? 네, 인하우스가 지금 뭐 진행은 되고 있지만은 네. 계속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투자 비용이라던가 뭐 이런 게 좀 막대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제 동사의 뭐 기술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은 이 SIP라고 하게 되면은 이 하나의 패키지 안에 이제 여러 개의 칩을 이제 배열하기 때문에 이 복합적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다음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웨이버 레이벨 패키징입니다. 이제 웨이퍼 상태 안에 이 칩을 직접적으로 이제 붙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대처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이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기판 자체가 이제 생략되기 때문에 이 원가를 절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게 엠코 테크놀로지만 가지고 있는 기술인가요? 아닙니다. 엠코테크만 갖고 있는 기술은 아니고요.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팬아웃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입출력 단자를 이제 바깥으로 빼는 기술인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마우스에서 보이는 우측에 이 다이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고성능 칩을 좀 기존 대비 이 저렴한 단가에 이제 제작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은 엠코 테크놀로지가 네.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는 7달러 49센트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매수가랑 차트 보면서 좀 설명 좀 네, 해주시죠. 이제 차트를 놓고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년에 뭐 조정을 좀 분명 받은 종목입니다.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이 반도체 생산 기업에 직접적인 이제 타격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좀 저쪽에 거래량이 터진 부분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? 중간 부분에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쭉 올라오는 그 중간 부분 있잖아요, 연구원님. 뭐 합병 얘기가 있었나? 아닙니다. 뭐 합병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보다 이제 뭐 단순히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번 일어났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재차 다시 한번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이중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가격으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대략 한 5.7불에서 이제 견고한 바닥권을 형성한 뒤에 최근 들어서 이 상승 국면에 이제 상승 돌파. 최근 상승세가 예, 뚜렷하네요. 맞습니다. 최근에 이제 좀 안정적인 상승 안착에 시도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뭐 충분히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뭐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. 매수가는 이제 뭐 7.5불 이하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1차 목표가는 8.5불, 또 이제 2차 목표가는 9.5불, 손절가는 대략 한 6.9불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. 1차에 이어서 2차 목표가까지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엠코 테크놀로지 소개를 쭉 해주셨습니다. 예. 자,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까요? 네, 어떤 이것도 종목일까요?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맞아요. 또 종목이라고 네.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뭐 인터넷 기업입니다. 중국 내 이제 온라인 광고 회사입니다. 아이클릭 인터랙티브 아시아라는 기업이고요.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중국 내 온라인 광고 회사고요. 뭐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다중 매체를 통해서 이제 뭐 광고를 하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바로 이제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. 17년도 이제 연말에 상장되었지만은 현재 이제 지금 중국에서 거래액 기준으로는 가장 큰 이 마케팅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실질적으로 이 매출도 굉장히 좀 급격하게 고성장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고 이 에비타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이제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. 올해도 좀 성장성이 좀 크게 예상되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제 매출 처부터가 일단은 뭐 네. 주 고객사들이 굉장히 좀 흔히 얘기해서 좀 빵빵한 이제 기업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서도 그렇게 큰 뭐 우려감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실제 이 바이두 광고에 뭐 정말 뭐 이 인증 대행 업체, 이 광고의 인증 업체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굉장히 실적도 이제 뭐 탄탄하고 뭐 기업체들 이 매출처도 좀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과 좀 민감한 이 주가에 좀 영향을 받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 역시도
굉장히 좀 조정을 크게 받은 이 낙폭 과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연구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가 낙폭과대주 아닙니까? 낙폭. 네, 과대. 맞습니다. 네. 떨어진 걸 찾아라. 네, 맞습니다. 어디까지 그러고 올라갈 것으로 보시는지 가격 전략 이어서 볼게요. 네,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이 아이클릭 인터랙티브 아시아, 제가 이제 총평을 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실적도 좋지만은 이 낙폭과대로 인한 이 트레이딩 관점까지 놓고 봤었을 때 분명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하지만 이후에도 바로 이제 상승을 보였고요. 계속적인 상승을 조금 이어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매수가는 이제 4불 이하에서 이제 뭐 단기 목표가는 뭐 4.2불, 최종 목표가 5.5불, 또 손절가는 3.3불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가가 4.2? 네, 4불 이하에서는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. 예. 알겠습니다. 3달러 90센트에서 거래 마쳤으니까 여기 들어가셔도 될 것 같네요. 네. 자, 아이클릭 인터랙티브 아시아 그리고 엠코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. 글로벌랩 이성배 연구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